님 인생 애니탑 10 애니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정확하게는 님 인생 애니탑 10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게 맞음. 그건 뭐 둘째치고 해보도록 함. 유튜브에서 댓글로 탑 10을 해달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시겠지만 탑 10 매기는 거, 순위 매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애니메이션의 순위는 못 매길지라도 이제 그냥 10개 재밌게 본 거, 그거를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남들 다 명작이라고 하는 그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원나블, 그거랑 뭐 원펀맨이라든가 뭐 그냥 각종 유명한 것들은 다 제외를 했고,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야한 것도 넣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떻게 애니메이션이 아무래도 일본산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야한 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제외를 했어요. 그걸 제외를 하고 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엑셀월드. 엑셀월드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엑셀월드라는 작품을 상당히 좋아해요. 엑셀월드를 왜 좋아하냐? 일단은 그 이제 동시대 때 떠올랐던 소드아트 온라인, 소아온이죠. 소아온보다 이제 스토리텔링이 높아요. 그 작가가 공인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소아온은 그냥 생날 때 막 쓰는 느낌이면은 엑셀월드는 구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엑셀월드는 이제 프로로서 자기가 이제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소설이라고 하면은, 소드아트 온라인은 그냥 자기가 그냥 약간 일기 쓰듯이 취미로 쓰는 거, 일로 하는 거랑 취미로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좀 차이가 나고, 소드아트 온라인과는 다르게 아기자기한 캐릭터 디자인, 그 다음에 좀 흥미진진한 약간 추리, 그런 스릴러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제 약간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소온에서 볼 법한 그, 사이버펑크 스타일의 소아온에다가 이제 그 약간 열혈물과 성장물, 그 다음에 추리물, 스릴러 이런 느낌을 넣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냥 소드 아트 온라인에서 그 이제 주인공 키리토와 아스나가 이제 뭐 보스를 잡고 뭐 몬스터를 잡고 이런 느낌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적인 격투 게임이 베이스라는 거를 전제 조건 하에서 이제 그냥 주인공이 적들 혹은 뭐 라이벌과 싸워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점에서 이제 성장물과 열혈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세계관 자체, 게임의 세계관 자체는 이제 약간 사이버펑크 스타일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게임의 기초적인 것들도 보면 약간 소원과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뭐 모종의 사건들을 약간 이제 주인공과 혹은 뭐 히로인들, 뭐 주인공의 이제 패거리들이 이제 추리를 해 나간다. 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좀 재밌다 이런 느낌이 소드 아트 온라인보다는 좀 강하게 들었어요. 그 소드 아트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주인공이 OP, 그러니까 먼치킨이잖아요. 먼치킨류. 그 다음에 또 주인공이 약간 치트를 악용한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제 뭐 그 치트 같은 걸로 전설의 아이템을 뽑아온다든지 게임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 이도류 이런 것들, 그런 걸 또 불러온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소드 온라인이 보는데 집중이 안 됐다고 하면은, 이제 엑셀월드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확실히 재밌고 그렇게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원작만큼이나 정신이 없어요. 이제 원작 소설도 그러니까 1권, 2권, 3권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공간이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약간의 떡밥처럼 남겨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애니메이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흑설공주의 닉네임은 공개가 됐으나 흑설공주라는 닉네임, 하지만은 이름 본명은 공개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은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최애가 있다는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더 뭐랄까 가산점이 들어갔다라고 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걸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 같습니다.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기동전사 건담 UC 극장판 버전이고요. 그 OVA 버전. TVA 버전은 안 봤어요. 그 뭐랄까 좀 극장판을 봤는데 또 보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극장판은 극장판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고 TVA판은 TVA판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으니까 뭐 거기서 좀 아니겠죠. 일단 기동전사 건담 UC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오랜만에 우주색이에요. 그 이전에 보시면은 뭐 기동전사 건담 더블오, 그다음 더블오 2기, 그다음에 뭐 해봤자 뭐 그때 당시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일단 더블오고, 그다음에 더블오 말고는 이제 우주세기가 좀 안 나오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주세기가 이제 쭉 이게 나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냥 비우주세기만 계속 나오다가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반갑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우주세기 건담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시드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나마 나왔던 더블오 이후에 조금 이제 비우주세기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건담 축의 그거 취급도 안 해주는 에이지라든가 뭐 이런 이유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세기를 오랜만에 들고 온다가 이제 뭐 건담 시리즈가 이제 더블오 이후에 조금 이제 후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랜만에 이제 방대하고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이쁜 디자인의 건담이 또 되거든요. 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너무 옛날 거 들고 오면 여러분도 안 볼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기동전사 건담 1기 뭐 이런 걸 들고 왔다 그러면은 또 안 좋아할 사람들은 안 좋아할 거고, 또 시드도 어떻게 보면은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옛날 거다 보니까 좀 별로고. 그래서 일단은 뭐 최신 시리즈 중에서는 UC가 그나마 괜찮지 않냐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아재 인증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안 늙었는데 뭐 옛날 거 들고 오면 아재 느낌이 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뭐 일단은 건담 특유의 엔딩이 약간 뭐랄까 시원섭섭하고 어이없고 허무한 느낌은 좀 들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면은 상당히 볼만합니다. 이제 뭐 건담이라든가 메카류 애니메이션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이제 보통 건담 애니메이션들의 특징이 해갖고 있네. 건담 애니메이션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건담을 파는 그 약간 가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에서 건담을 조립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줘요. 그러면은 그 공간에서 애니메이션 틀어놓고, 그러면은 건담 조립하면서 대충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다 보니까, 뭐 혹시나 듀얼 모니터를 쓴다, 아니면은 뭐 휴대폰으로 애니메이션 보면서 게임을 한다고 하시면은, 그 애니메이션 틀어놓고 뭐 게임하면서, 뭐 오프레임 하면서 대강 봐도 볼만해요. 사실은. 뭐 건담 하면서 봐도 되고, 건담 만들면서 봐도 되고. 뭐 그리고 건담 유니콘 자체가 BGM, 그 OST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방송에서 틀어놓고 게임을 하고 싶을 정도기도 한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좀 아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세 번째는 마크로스 델타입니다. 마크로스 델타. 마크로스 좋아하는 사람이면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참고로 마크로스를 아는 시점에서 아저씨예요. 그냥 아재예요, 아재. 아재로서 가야 됩니다. 아재로서 가야 되는데, 뭐 일단 마크로스 시리즈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메카물 플러스 노래 플러스 이제 러브 스토리,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개에 집중을 하자. 뭐 마크로스 델타면은 뭐 이제 뭐 마크로스가 이제 뭐 메카물에 집중을 하자, 아니면 노래, 아이돌물에 집중을 하자, 아니면 뭐 러브스토리에 집중하자, 이런 식으로 기획을 냈었는데, 마크로스 감독이 마크로스에서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하면 뭐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 측에서 마크로스의 그 뭐랄까 특유의 그 세 가지 삼각형의 그 삼위일체적인 느낌을 살려보자라고 해서 모양이 딱 삼각형인 델타를 들고 와서 후속편으로 마크로스 델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만 보더라도 메카물, 노래, 러브스토리가 정말 강하게 박혀있어요. 강하게 박혀있어서 마크로스 시리즈만의 특성을 바로잡고자 했던 애니메이션이만큼 마크로스의 기본적인 그런 구성이 마음에 들다 하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메카물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러브스토리나 뭐 노래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은 좋아한다. 뭐 러브라이브나 아이돌 마스터 그런 애니메이션 좋아한다 하면은
마크로스 델타는 상당히 이제 노래하는 거 혹은 뭐 아이돌 성장물 아니면 뭐 러브 스토리 그런 걸로만 봐도 상당히 재미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러브 스토리도 러브 스토리지만은 메카물과 노래물이 주된 목적인 느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메카닉물과 노래물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 걸 안 좋아한다고 하면은 좀 별로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거죠. 물론 이게 마크로스의 매력이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좀 있다. 그런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건담 유시처럼 엔딩을 빠르게 내려고 한 티가 조금 나요. 그러니까 이제 2쿨 애니메이션인데 3쿨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뭐 그거 제외하면 마크로스 내에서 풀렸던 떡밥 혹은 전작에서 이제 마크로스에 대한 떡밥을 뿌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마크로스 델타에 대한 떡밥은 전부 다 회수를 하고 끝을 냈어요. 뭐 후속작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마크로스 애니메이션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메카닉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이제 프라모델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립하는 것도 기대를 좀 하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루비, RWBY 해서 루비. 현재 4기까지 방영을 했고 5기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10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되는 형태로 올라와요. 그 루스터티스 본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 애니메이션이고요. 당연하겠지만은 영어를 씁니다. 현재 일본에서 강하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또 특히나 게임 출시 이후에 또 인지도가 한 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화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있고 일단 코믹스는 연재가 되고 있어요. 일본판으로 따로. 1기에서 2기가 단순하게 청춘물, 성장물, 배틀물이라면 3기에서 4기는 이제 제작자가 2기 종료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작자 사오다 보니까 약간 스토리를 빠르게 진행하려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제 3기에서 4기가 약간 아포칼립스물로 약간 변질이 되긴 했어요. 그걸 제외해도 재미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가 취향에 안 맞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마조마하게 보는 재미예요. 그러니까 그 우로부치겐이라든가 이런 쪽의 애니메이션들이 약간 이제 주인공을 너무 혹사시키고 죽여버리고 이런 게 좀 있다면은 이거는 죽진 않아요. 죽진 않는데 약간 어떤 식으로 사건이 진행될까? 혹시 다음 편에 어떤 큰 일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조마조마한 느낌을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재미로 보는 게 있어요. 약간 그 뭐 생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다음 후속작이래. 그 다음 편 후속편이 나올 거를 한 주 동안 계속 기다리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재미가 좀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씩 봤을 때도 재밌었는데 뭐 몰아서 봐도 재미는 있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가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약간 이제 10대 언어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약간 티네이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도 들고요. 다섯 번째, 이거 세 가지 한꺼번에 얘기를 하는 이유는 동일 제작사인가요? 어쨌든 간에 거기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같이 봐야 재밌어요. 그랜라간, 천원돌파 그랜라간, 그 다음에 킬라킬, 우주 페트롤 루루코, 이렇게 세 개입니다. 일단은 그랜라간은 말할 필요 없는 명작이고, 킬라킬도 명작이에요. 근데 우주 페트롤 루루코는 많은 분들이 5분짜리 애니메이션, 단편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보는 걸 꺼려 하거나 넘기신 분들이 좀 보이던데, 일단 재밌어요. 세 개를 보면. 일단 그랜라간만의 뭐랄까, 약간 남성 호르몬을 불태우는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뭐 이제 요런 쪽에서 메카닉물이긴 하지만은 메카닉물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용사물을 보는 듯한 2000년대 이후에 거의 멸종하다시피 단 그런 용사물이 오랜만에 등장했다는 느낌이 들어서 뭐 어릴 때 뭐 다간이라든가 이런 거 자주 보신 분들은 상당히 이제 뭐 재밌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뭐 킬라킬은 그냥 단순한 배틀물 혹은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펑크 그런 느낌이 드는 애니메이션인데 그랜라간에서의 딱 그 약간
이스터에그나 떡밥들이 킬라킬이나 우주 배틀을 루루코에 들어간 건 없지만은 킬라킬에 대한 이스터에그가 루루코에 등장하는 건 좀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서 좀 재밌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는 보면은 재미가 있다. 그래서 그 그랜라간으로 불타고 킬라킬로 확인사살 당한 상태에서 루루코로 이제 치유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확 타올랐다가 너무 많이 타올라서 재가 됐는 게 이제 킬라킬 시점이면은 그 이제 재가 된 마음을 다시 이제 치유를 하는 그런 느낌. 루루코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추천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섯 번째는 리크리에이터즈. 현재 상영 중인 애니메이션이고요. 2017년 7월 25일 현재 이제 보이스 녹화를 하고 있는 상태 기준으로 상영 중이고, 안 봤으면 보세요. 봤으면 뭐 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랄까 신작 애니메이션 중에서 상영 중인 애니메이션인데도 그냥 당당하게 추천을 해줄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들고 왔고, 일단은 설정 자체가 상당히 흥미진진한 주제를 다뤄요. 이제 보통 다룬다고 하면은 이 세계로 간다거나 아니면 현세에서도 약간 환상의 그런 존재들을 다룬다거나 이런 류의 스토리가 많은데, 제작자가 직접 만든 스토리의 캐릭터들이 현세에 등장을 하게 됐고, 그 현세에 등장한 캐릭터들이 작가를 직접 찾아온다. 그리고 그 작가와 그 캐릭터 간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작품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되면서 또 생기는 그런 또 스토리,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흥미진진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하도 이세계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상당히 판타지스러운 분위기, SF스러운 분위기를 주면서도 좀 강하게 여기는 현세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장치들도 있다 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SF 판타지 플러스 뭐 그냥 뭐 일상 추리물 플러스 뭐 배틀물 이런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길티 크라운 엔젤비트처럼 4쿨짜리 애니메이션을 1쿨 안에 혹은 뭐 2기 안에 내려고 하다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넉넉하게 방영을 한다면은 상당히 재밌게 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빠르게 끝내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여유롭게 3에서 4쿨 혹은 2쿨 2기 형태, 그러니까 이제 총 4쿨이죠.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리지널 스토리를 가진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고요.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다시 얘기하지만 안 봤으면 한번 보세요. 재미는 있어요. 일곱 번째 샤를로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빨리 끝내려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길게 뺐으면 그건 그것대로 좀 애니메이션이 좀 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같은데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설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이스쿨 티네이저 미스테리에서 미스테리 스릴러로 전환되는 것도 상당히 재밌었고요. 가끔씩 생각날 때가 좀 많은 애니메이션이에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워낙 이 세계 관련 애니메이션들이 판을 치고 있고, 뭐 SF나 뭐 이런 느낌의 애니메이션보다는 판타지류 애니메이션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스럽고 약간 뭐랄까 좀 흥미로우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좀 많이 생각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생각이 좀 나고 있고, 지금 재탕하라고 하면은 할 것 같아요. 약간 좀 나중에 기억에서 좀 잊혀질 때쯤에 한번 찾아서 또 보고 하면은 그때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여덟 번째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들고 온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약간 수위가 높긴 한데, 수호천사 희마리. 제가 입덕을 딱 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첫 번째로 본 애니메이션이 있고, 이게 바로 두 번째로 본 애니메이션인데, 이것만 4번 재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좀 지금 나이가 좀 먹고 보니까 별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4번 재탕해도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그만큼 가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짜까지는 아니야. 그냥 뭐 재밌게 보는 작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흔하게 나오던 전형적인 하렘물이고요.
그렇지만은 하렘물의 고정적이고 당연한 플롯과는 다르게 의외로 재밌게 봤어요. 그 뭐랄까 그냥 지금 나이 먹고 어릴 때 그때 봤을 때는 별로 크게 안 느꼈는데 나이 먹고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야하더라고요. 뭐 그건 둘째치고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후속작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뭐 리메이크를 해준다든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고 그냥 빨리 끝나서 아쉬운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후속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뭐 후속작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9번째 걸스 앤 판처입니다. 걸스 앤 판처. 이거 하면 님들도 이제 월드 오브 탱크, 월탱 걸판 모드를 깔아가지고 이제 한 주쯤 하다가 월탱 업데이트하면서 걸판 모드끼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게임 지우게 될 겁니다. 이게 극장판이 이제 국내에 4DX로 도입을 해서 CGV에서 상영하게 됐고 그때 걸즈 판처 붐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4DX를 해준대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냐? 라면서 일본 본토에서도 난리가 났고 아직까지도 난리가 나고 있어요. 참고로 걸즈 앤 판처 출시할 때만 해도 그 큰 인기를 얻지 못했는데 그래서 극장 상영한다는 말이 나올 때 제가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 약간 여러 가지 문제로 잠깐 방문을 했다가 이게 좀 이제 미국에 온다고 한 지 일주일쯤에 그 걸즈 판처가 상영할 거다 얘기가 나왔고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 이틀 후에 극장 공개를 했어요. 아마 그때쯤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였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억에 남고요. 제 유튜브와 함께 시작하게 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봐도 괜찮아요. 한번 보세요. 그냥 그 갓띵작이다. 일단 대사는 여기 갓띵작이라 적어놨는데 뭐 어쨌든 간에 재밌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또 최근에 극장판 출시 이후에 또 이제 현재 그 약간 OVA 형태로 해서 2기 혹은 뭐 후속 스토리 야각을 해야 되나 이런 게 조금 나올 거다라고 해서 6화 정도로 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애니메이션화를 진행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코믹스도 있는데 코믹스는 원작이랑 애니메이션이랑 스토리가 살짝 다르고 그거는 뭐 라노벨 버전도 마찬가지고요. 애니메이션이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뭐 상당히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9일에 9번째로 남겨놨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거를 빠지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니셜 D. 제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는 뭐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제 운전을 할 때 이니셜 D 수록곡 유로비트 수록곡을 틀고 운전을 하지는 마세요. 뭐 밟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약간 운전면허 공부할 때만 해도 약간 안전운전을 했고 며칠 동안 안전운전 했는데 이니셜 D 부금을 딱 트는 순간 막 밟더라고요. 그냥 과격 운전하겠대요. 뭐 이거 보고 나서 이제 며칠 동안 두부가 엄청나게 먹고 싶을 겁니다. 처먹다가 살찝니다. 나처럼 됩니다. 하지 마세요. 먹지 말고 좀 참는 게.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자체만 보더라도 일단 자동차라는 주제, 레이스, 스트리트 레이스라는 주제를 상당히 잘 들고 왔고 아무래도 이제 드리프트라는 장르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보다도 일본에서 조금 더 발전을 했잖아요. 그 드리프트 킹이라고 불리는 자가 일본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선 상당히 많은 드리프트 관련 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린 느낌 아닌가. 레이스 게임인데 일본적인 분위기를 살려서 뭐랄까 이제 드리프트라는 장르를 조금 더 세관에 널리 알리게 된 그런 애니메이션이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이제 재밌게 봤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올라온 것들, 최근에 올라오는 것들 상당히 많은데 뭐 그냥 아무거나 한 번씩 보세요. 그냥 뭐 정 애니메이션 볼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그냥
이니셜 D 레이스 하이라이트 부분만 또 올리는 유튜버들이 좀 많이 보이던데 그런 곳 가서 봐도 되고요. 그냥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자동차에 관심이 하나도 없다 하면은 재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